말을 할까 말까. 괜히 말했다 거절당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쫄지마 인생 쫄린입니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면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색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거절당하지 않게 부탁하는 법, 당당하게 부탁하는 법입니다. 일단 부탁하는 법을 두 가지 접근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순서를 활용해 부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친밀감을 유도해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법으로 말하는 순서를 활용해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한 발 들여놓기와 먼저 크게 요구하기가 있습니다. 1. 한 발 들여놓기. 이는 방문 판매원이 문을 닫지 못하게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방법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렇게 일단 발을 들여놓듯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예스하면 일관되게 지켜나가려는 일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방법인데요. 다수의 실험 결과로 입증된 인간 심리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도 하지요. 많은 영업사원들이 첫 거래를 트기 위해 큰 이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으로 일단 거래를 트는 것으로 한 발 들여놓기가 자연스럽게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먼저 크게 요구하기. 이 방법은 한 발 들여놓기와 정반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 빈틈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5만 원을 빌리기 위해 먼저 30만 원을 꺼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순서를 바꾸어 부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모두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나 조건을 극대화시키려는 협상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개인 차원에서 실제 부탁할 일이 생길 때에는 사용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스파이 작전하듯이 전략을 짜서 단계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하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더 많은 것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불만이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진짜 전략이었다면 오히려 속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자칫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언니의 독설로 잘 알려진 김미경 강사님 역시 친밀감과 부탁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관계의 크기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부탁의 크기가 관계의 크기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10중8구 무리하다는 소리만 듣고 거절당하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실제 많이 사용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친밀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구독, 클릭. 그러므로 두 번째 접근법으로는 친밀감을 유도해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1. 식사하면서 부탁하기. 원시시대부터 사냥한 것을 둘러앉아 나누어 먹었고 식구라는 말 또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요. 데이트에서도 같이 밥을 먹는 과정이 없다면 글쎄요. 두 사람은 결코 친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렇듯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부탁을 하면 좀처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괜히 거절했다가 식사 분위기라도 망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2. 바로 너라서 라고 말하기. 얼마 전에 뭉쳐 찬다 보니까 정영돈 씨하고 김성주 씨가 우리가 아무나 1, 아무나 2냐고 막 서운해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바로 이렇게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너라서, 네가 적임자라서 라고 부탁하는 말은 부탁받는 사람을 의미 있는 인물로,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추켜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 섬세한 작업인데 그러니 자네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부탁한다면 부탁받은 사람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뿐 아니라 그걸 자신이 꼭 해야 할 것 같은 묘한 의무감까지 들게 됩니다. 3. 조언을 구하고 답하게 하기.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이나 안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그만큼 상대에 대한 호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견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 의견을 되받아서 상대에게 그렇게 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 의견대로 할 수 있게 관계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거나 대신 연락을 해달라거나 하는 등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따라 돕게 하는 일석이조의 스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절당하지 않게 부탁하는 법, 당당하게 부탁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방법보다 더 단순하고 더 확실한 부탁법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부탁에 대한 맞는 팁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부탁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당한 당신, 꽃길만 걸으세요.